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가 현재 시공사 선정을 2주가량 앞두고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 양사 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각 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DH와 OTL을 내세워 이 여의도 랜드마크, 한양아파트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이 경쟁이 점차 치열하자 서울시에서 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이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포스코 ENC는 현대건설의 대안 설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 설계안에 포함한 건폐율 48.01%, 그리고 53층의 일자형 스카이라인, 그리고 아파트 동을 4개에서 3개 동으로 축소하는 등이 이 신통기획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은 각각 37.68% 그리고 48.01%의 건폐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도정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이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과 이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그리고 이 비용 부담 확약서 등에 따르면 이 대안설계의 건폐율 증가는 원안 설계의 10%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자세하게 풀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의 이 발주자가 배포한 이 정비계획 건폐율은 37.68%였습니다. 그래서 이 37.68%를 기준으로 10% 내에서 가능하게끔 하려면 건폐율은 41.44%가 최대입니다. 이 3.76%를 더하면 이 41.44%가 최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대건설이 제시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안설계 건폐율은 원안 설계 대비 약 27%가 높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를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5조 제6항에 이제 입찰 제한 외 시행자의 사전 미승인 사항 홍보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입찰 무효, 그리고 선정 저격 박탈, 입찰 보증금 몰수 등에 해당한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무엇보다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성을 키우려면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 두 회사가 제시한 건폐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53층 일자형 스카이라인과 이 4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축소한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 이 가이드라인으로 줄곧 유연한 높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7월 이 신통기획 성과 발표에서도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63빌딩부터 시작해서 여의대로까지 이 U자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차별화를 이루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ENC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현대건설이 4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동을 축소하면서 아파트 한 층에 5가구, 5호실이 아닌 이 7가구로 늘어난 점도 이 서울시 심의를 위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처럼 빽빽하게 짓는다라는 점이 이 신통기획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이 조화와 공유 방향성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포스코 ENC 측에서는 이 여의도 한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이 현재 274%로 리모델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멈춰 있다가 신통기획 종상향이 이뤄지면서 겨우 사업할 수 있는 길, 이 방안이 모색이 돼서 길이 열렸는데, 이 인허가권자인 이 서울시의 지침을 무시한다면 결코 사업을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통기획 기준에 반했다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된 용산, 한남 2구역, 그리고 강남 압구정 3구역처럼 사업의 제약, 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강남 압구정 3구역에서도 이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용적률 300%를 넘어선 용적률 360%를 제한한 이 히림을 설계사로 선정해 서울시와 정면 충돌을 했었습니다. 이후 압구정 3구역 조합 측에서 이 히림 선정을 취소를 하는 일도 다시 벌어졌고, 다시 현재 설계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고도 제한 90m를 완화해 최고 21층 118m 높이로 이 한남 2구역 아파트를 지어준다라는 공약으로 이 한남 2구역 시공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고도 제한 완화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시공사 자격 박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현대건설의 대안 설계,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두고 이 대안 설계와 불법 제한 등 크게 2가지에 대해서 현재 위반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는 당초 용적률 274%였던 이 한양 아파트는 신통기획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600%까지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신통기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위반한 설계로 인해서 이 인허가 지연은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도 취소되면 사업 자체가 이제 지연되거나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은 지금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포스코 ENC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라면은 이게 맞는 지적이지만 아직 여의도 한양 아파트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200m 높이 제한 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고 영등포구에서 지난 5월에 내놓았던 이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에서는 건폐율 기준을 60% 이내로 제시해 이 기준에 따라 이제 설계 개요를 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서 공람 공고에 따라서 이 상한선을 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인데 여의도 한양은 아직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이번에 선정한 시공사와 최초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이 제안서에서도 모든 책임은 현대건설이 지겠다라고 명백히 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번 여의도 한양 수주전에서 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죠. 이 분양가 보장을 통해서 세대당 3.6억 수익 등으로 이제 파격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도정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이 되면은 입찰이 심하면 이제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은 현재 오히려 포스코 ENC가 금융 비용 관련해서 입찰 지침을 어겼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신탁이 내놓은 이 입찰 지침에 따르면 후분양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 금융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ENC는 후분양할 경우에 이 금융 비용은 소유주가 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내걸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포스코 ENC 측에서는 이걸 질문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입찰자 부담을 명시를 하면 작년 6월에 개정된 이 도정법, 건설사는 공사와 관련 없는 제안을 못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면서 도정법을 위반하면 결국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 지침인 이 도정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이 재건축업계에서는 서울시나 지자체, 이 정비계획에서 지침을 어긴 설계안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기저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 공사비 증액 그리고 이자 비용 증가 등의 책임은 소유주들이 결국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서도 이 설계안 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